뼈출혈은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일시적으로 끊어야 되고.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강동환입니다. 오늘은 강동환 선생님과 함께 뇌경색 환자들이 복용하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언제 중단을 할 수 있을지, 어떨 땐 중단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 2차 예방을 위해서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꼭 끊어야 되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끊는 경우가 지금 당장 피가 나고 있거나 피가 날 예정인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중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찰과상을 입어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지혈이 안 됐을 경우에 생명의 위험을 줄 수가 있는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위장관 출혈 같은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끊어야 됩니다. 일단 끊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가 날 예정인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때 두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이 약을 끊었을 때 얼마나 혈전 위험성이 높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 자체가 출혈이 얼마나 생기는 시술이나 수술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수술이나 시술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도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치과 치료거든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끊어야 될까요? 치과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발치를 하는 것까지는 둘 다 안 끊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 치료와 발치 정도는 사실은 안 끊어도 되는 거죠. 예. 뼈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시술, 임플란트.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뼈 출혈은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일시적으로 끊어야 되고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충치 치료나 발치를 했을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조금 더 오래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동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뼈 안으로 출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끊어야 되는 시술인데, 본인한테 반드시 그게 필요한 시술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할 때는 약을 반드시 끊어야 될까요?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피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항혈소판제든 항응고제든 둘 다 끊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거나 단순 치과 치료 중에서는 충치나 발치 같은 걸 하시는 경우에는 약을 끊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서 이 약을 끊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고 약을 복용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오겠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내시경 하는 경우와 대장내시경 하는 경우, 사실 검사하는 경우에 약을 꼭 끊어야 될까요? 내시경을 하는 것 자체는 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안 끊어도 됩니다. 근데 위대장 내시경을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막상 안 끊고 들어가 봤는데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못하고 시술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거를 대비해서 끊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혈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 중단할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작년에 대장내시경을 또는 위내시경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안 했을 경우, 그런데 만약에 환자는 끊었을 때 혈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는 그냥 안 끊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을 따졌을 때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증상이 없고 그냥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는 고위험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신 분들 혹은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약을 끊어도 뇌경색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그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증상이 있으세요? 꼭 지금 검사가 필요하시겠어요?
하시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질문을 잘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가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제거하셔야 되거든요. 그 용종이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용종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치료인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용종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여러 개가 있었고 용종이 또 생길 위험성이 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약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약을 끊고 내시경 하시다가 응급실에 뇌경색이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 검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을 끊지 않고 우선 검사를 먼저 하시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단순한 치료 그리고 검사인데 진짜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위장이든 폐든 다양한 곳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은 어쩔 수 없이 끊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강경을 하시든 그냥 개복술을 하시든 둘 다 끊어야 됩니다. 장기를 뭐 떼내거나 하는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강경이든 배를 여는 수술이든 다 끊어야 되고 약을 중단하는 기간을 일단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약을 중단한 기간에는 뇌경색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의심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발생을 할 경우에 바로 119로 전화하는 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끊고 보통 하게 되는데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돌그레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정도 그리고 실로스타졸 같은 경우에는 2일 정도 보통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와파린은 조금 더 일찍 거의 일주일 정도 이전에 끊어야 되고 새로운 항응고제인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하기 거의 48시간 전에만 끊으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약을 안 드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반드시 중단하는 기간에 맞춰서 약을 중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항혈소판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끊으면 사실은 위험성이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전에부터 와파린을 끊게 되는데 혈액 응고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그 헤파린이라는 주사약제를 단기간으로 브리징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전날까지도 계속 쓴 다음에 수술하는 날에만 안 쓰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고위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사약제를 쓰면서 저희가 수술을 이제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뇌경색 재발도 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그리고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소통을 하고 약물 중단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의로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뇌경색이 생겼었고 처음에는 증상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증상이 좋아져가지고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 스스로 나는 뇌경색이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뇌경색은 완치가 있는 병인가요? 뇌졸중이 한 번이라도 생겼던 분들은 두 번, 세 번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은 평생 드셔야 되고 약을 자의로 중단했을 경우에는 뇌경색 위험도가 두세 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의로 약을 끊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적응증이 아닌데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걱정이 된다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지만 본인이 뇌경색을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증상이 다 좋아졌으니까 뇌졸중이 완치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의로 약을 중단을 하신 경우에는 뇌경색이 재발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중단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제가 약물 중단이 가능한가요? 라고 상의를 하신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절대 약을 중단하지 않고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꾸준히 복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앞으로 뇌졸중, 뇌경색에서 재발해서 안전하시길 저희가 모두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